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경사노위 위원장은 뭐 흔히 말하는 정부 조직법상 어느 정도 위치가 됩니까? 뭐 장관급입니까? 뭐 부총리급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장관 대우를 한다 그러지만 저는 공무원이 아니고요. 예. 그냥 대통령이 자문을 구하기 위한 그런 그렇습니까? 자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간당 급료를 받는 시간제 회의 참가비만 받는 거죠. 뭐 지금 예. 급료가 문제가 아닌 거 예, 아니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처한 그 위중한 상황을 생각했을 때 매우 중요한 역을 맡게 됐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어떻습니까? 사회적 대화 또 노사관계 전문가, 노사정의 갈등을 풀어내는 전문가라고 자임하십니까? 예, 뭐 제가 경험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전용기 의원님이나 우리 이은주 의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도 저는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국감 기간 내내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한번 명료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짚고 확인해야 될 부분이 위원장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른바 불법 파업에 대해서 그 나라 정부가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그런 예는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뭐 현대 민법의 기본을 허물자는 그런 내용으로 그건 뭐 보입니다. 이따 조금 더 논해지겠습니다만은 그런 취지로 들려서 한번 환기시켜 드렸습니다. 그 우리 업무 보고 내지 발제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심각한 문제는 저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그다음에 대책이 노동시장과 없는 관련돼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동부문에 예. 노동부문에서는 가장 문제가 조직되지 아니한 86%의 근로자들이 완전히 밑으로 계속 격차가 벌어지면서 이중구조 소외되고 양극화 이런 표현을 써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심각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보관 여기는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 현안들을 쭉 모색해 나가겠다고만 해놨는데 뭐 특별한 어떤 중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점은 이 조직되지 않은 분들이 우리 행정이나 또는 의회나 언론에 제대로 포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목소리를 찾아서 듣고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기 노무현 대통령 때 노사정 합의문 어디 있습니까? 띄워줘 보세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 선언문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세요.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때 했던 부분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때 노사정 합의문이죠. 저 때는 민주노총이 빠졌지만은 노사정이 어떤 대타협의 합의문을 만들어낸 마지막으로 보입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이든 지금 윤석열 정권이든 벌써 업무보고에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개별 단위 낮은 수준의 합의문은 여러 개 있었습니다만 저런 그랜드한 합의문은 박근혜 대통령 때 2015년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이후에는 없었던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문수 위원장이 계실 동안에 대한민국이 처한 이중구조 거기에 많은 뭐 파생된 난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직전이네요. 두 분 대통령께서 하셨던 그 시절에 하셨던 그런 사회적 대타협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서 빠진 건 언제부터죠? 제가 알기로는 아주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 물어보십시오. 지난 정부 때부터 이제 빠지고 일부 위원회는 들어와 있는데 전체적인 제 본회의는 기억으로는 박근혜 정권 때 빠졌다가 지난 정권 때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침이 있는 역사가 있는데 네. 저는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도 사회적
대화의 당사자로서 반드시 참여했으면 하는 희망, 소망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대한 보관이나 전략이 있습니까? 뭐 저는 딴 것은 없고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저녁에도 제가 민주노총회 산별위원장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참여를 요청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정권 문재인 정부 때 이런 다양한 뭐 여기 보면은 탄력 근로제죠. 정권 초기라고 기억되는데 탄력 근로제 합의 때부터도 사실상 민주노총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진다 그러면은 노사정과 관련돼서 누구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보관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한 축이 참여하지 않는 그런 대화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아마 집행하는 데 있어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말씀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위원장께서 그동안에 해온 다양한 뭐 도지사부터 해서 국회의원도 하셨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참 제일 중요한 게 노동개혁 운동을 하신 그런 부분이 제일 강조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때도 위원장이 이른바 법 테두리 내에서 노동운동을 하셨다고 자부하십니까? 법 뭘 위해서요? 법 테두리 내에서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저는 감옥도 2번 갔다 왔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다 지셨습니까? 뭐 저는 감옥에 가서 수용한 생활한 자체가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생각은 준법이나 합법 테두리 내에서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확고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합법적인 테두리가 아니면 결국 자기에게도 피해가 오고 사회 전체에 피해가 온다고 봅니다.